할렐루야 빛나는 인생입니다. 오늘은 어린 왕자 다들 한번 읽어보셨을 거예요. 아마 성경 다음에 제일 많이 팔리고 읽힌 책이라고 해요. 이 책은 동화? 동화에 해당될 수도 있고 또 소설에 해당될 수도 있고 또 철학서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우화? 우화가 동화죠. 우화는 짐승을 이제 동물에 이제 비유해서. 그런데 이제 이 동화라는 거는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. 동화가 어린이의 대상이 아니라 어른을 위한 동화예요. 어른이 읽는 동화. 그러니까 동화 형식을 빌려서 어른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죠. 그렇다고 또 어린이가 뭐 읽지 말란 법이 없죠. 어린이들도 많이 읽고 중고등학생들 뭐 4, 50대, 20, 30대, 4, 50대 노인들까지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. 저는 이 책을 철학서라고 생각하기도 해요. 제가 이렇게 근데 이 책을 거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.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은 그걸 말하라고 하면은 그걸 말해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. 그만큼 좀 작가가 이야기하자 하는 것을 많이 이제 숨겨 놓았고 그 본 뜻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. 그러나 이제 쫙 읽다 보면은 슬슬 잘 읽히죠. 그리고 무슨 뜻인지 각자 나름대로 이제 이해하고 있고 또 그 책에서 교훈을 얻죠. 그러나 이 작가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의도 원래 모든 문학 작품이 그래요. 작가는 A를 이제 얘기하려고 이제 이걸 했지만 어떤 사람은 B를 생각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C를 생각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뭐 D를 생각하고 있고 각자 달라요. 그렇다고 해서 이 A를 생각했다고 해서 이 책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. 각자 자기의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자기식대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.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 책을 읽었었어요. 그 어린 나이에도 아마 중고등학교 때 읽은 것 같은데 뭐 술술 읽혀서 근데 무슨 이제 재미는 있었는데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. 그리고 되게 여러 번 읽었는데도 읽을 때마다 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. 그러면서 이 책의 묘미는 성경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죠. 성경도 예전에 읽은 게 오늘 읽은 거랑 다르고 그때그때 내가 이제 고민하는 거와 또 선악의 성숙도와 나이 먹은 거와 또 경험치가 또 쌓여가는 거라
비해 것과 다 이게 다른 각도에서 해석이 되고 깨달아지는 게 달라요. 똑같은 말에도. 그래서 어린 왕자가 가치가 있는 것은 어떤 각도에서 이렇게 봐도 이제 교훈을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각자 자기가 처해진 상황에서 교훈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해석하는 어린 왕자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. 그게 이제 뭐 내 개인의 생각일 수도 있고 제가 조금 더 그 작가가 의도하는 거에 가까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건 모르죠. 뭐 그분이 뭐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네, 그것을 모든 작품이 그래요.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얼마큼 공감하게 해석해낼 수 있느냐. 근데 저는 이제 이것을 좀 하려고 하는 이유가 원래는 이게 성경 굉장히 이렇게 보면 이렇게 성경처럼 정말 밑줄 긋고 싶은 그런 어떤 명대사, 명문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하나 해보려고 하다가 그래도 간단하게 좀 해보자 그런 마음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. 제가 항상 얘기를 했죠. 이제 이 어린 왕자는 이거 이제 이 내용 그대로 이해하면은 이제 안 되죠. 어떤 분들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. 예를 들자면 어린 왕자가 외국에서 이제 별에서 왔어요. 근데 이제 좀 약간 너무 과학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예? 어린애가 올 수가 있고 별에서 이렇게 조금만 별에서 살 수가 있고 뭐 이렇게 꽃하고 얘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. 근데 이거는 그냥 그렇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. 우화니까 어떤 예화니까 이걸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고 어떤 인생을 어떤 진리를 한다고 하면은 이 우화가 이 동화가 이 철학서 같은 이 이야기가 문학 작품이 되는 거죠. 문학 작품이라는 건 그렇잖아요. 시나 이런 걸로 우리가 인생의 그 의미와 깊은 것을 이제 우리가 어, 한마디로 표현해내기 힘든 어떤 인생의 어떤 우리의 삶과 그런 걸 통찰해낸다면은 이 문학 작품이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거죠. 이제 제 생각이에요. 그냥 저는 이제 항상 다른 사람하고 좀 생각을 달리 한다고 얘기했죠.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얘기해주지 않는 것을 얘기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. 이 책은 전 개인적으로 그냥 이 생텍쥐베리 개인의 고백서 같은 걸 거라고 생각해요. 여기서 뭐 어쩌고 무슨 뭐 관계가 어떻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소설가 성택지 베리의 자기 고백을 이 작품을 통해서 한 것 같아요.
그러나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고 우리가 모든 사람을 생각해 봐야 되고 내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는 거죠. 왜 그러냐면은 그래서 이 어린 왕자가 이 어린 왕자는 생택지 벨의 자신이죠. 자신. 뭐 요즘에 무슨 심리학 용어로 내면아이라는 게 있어요. 자기 안에 있는 아이죠. 왕자라고 한 것도 본인이 이제 보통 우리 공주 왕자 그렇게 하잖아요. 생각하고 자기가 어렸을 때 왕자인 거라고 생각하고 또 공주라고 생각하고 별나라에서 온 왕자가 아닐까. 난 공주가 아닐까.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하죠. 약간 자폐 성향이 있는 어떤 자폐라고 해갖고 어떤 뭐 좀 이렇게 뭐 자폐증 있다고 그런 게 아니고 좀 다른 사람과 관계 안 하고 약간 자기 내면으로 천착하고 상상력이 좀 많고 그런 사람들은 좀 자기 내면 아이가 있어요. 모든 사람이 내면 아이가 있죠. 저는 이 책을 다시 한번 읽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나요. 자기가 받은 상처가 있고 이렇다고 하면은 자기가 상처받은 시절을 떠올리고 그곳을 한번 가보라 그래요.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의 내면 아이를 만나서 꼭 껴안아 주라고. 그 아이에게 네 잘못이 아니야. 이렇게 얘기해 주라고. 그런 이제 말을 들은 기억이 나요. 어떤 분이. 우리가 이제 어린 시절에는 누구나 순수해요. 또 온갖 것을 상상할 수 있고 또 누구나 순수한 뭐 물론 간혹은 영악한 아이도 있지만 대부분 거의 뭐 열이면 열, 백이면 백 대부분 성격이 약간씩은 다르지만 굉장히 순수해요. 순수하고 아무 때묻지 않고 그러나 이제 성인이 되고 그러면서 점점 자아가 생기고 점점 오염되고 되고 또 자기 생각들이 이렇게 고지식해진다랄까 고정되죠. 점점 그 열린 사고가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세상이 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이상한 어른으로 성장해 나가요. 여기서 나오는 이제 것들이 대부분 우리의 그 모습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. 이제 이 책의 내용을 간단히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어떤 비행사요. 생택지 베리가 비행사였죠. 비행사가 이제 엔진인가 무슨 고장으로 해서 사막에 이제 불시착하죠. 그리고 이제 이 고장 난 것을 수리하고 있는데 어떤 어린 아이가 와요. 그러면서 이제 양을 한 마리 그려달라 그래요. 그러니까 그 사막에 어린아이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 어디서 왔냐 했더니 별에서 왔다. 네? 자기 별은 뭐 이렇게 집 하나만큼 작은데 네? 크기만큼 작은데 거기에 이제 씨가 날라와서
그 풀을 뽑고 이제 꽃이 하나가 이제 꽃이 펴갖고 장미가 하나 있고 또 분화구가 있고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휴화산이고 하나는 그 이제 날마다 이제 휴화산 하나는 이제 계속 이렇게 불이 이렇게 나고 있는 사산이고 하나는 이제 뭐 화산 활동을 하지 않는 그런 화산인데 자기가 이제 청소해주는 일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해요. 그리고 그 어린아이는 그 꽃하고의 불화 때문에 그 별을 나와서 다른 별을 여행하기로 해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또 이렇게 자기가 젠체한 거 이렇게 젠체하는 사람, 그러니까 잘난 척하는 사람이죠. 그런 사람을 또 만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추정뱅이를 만나기도 하고 지리학자도 뭐 어디 가본 적도 없으면서 그냥 책상에서 그냥 지리를 연구하는 지리학자를 만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별인데 또 그 가로등을 꼈다 폈다 하는 그런 사람을 1초에 한 번씩 껐다 켰다 하는 작은 별에서 그런 사람 만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지구에 와서 이 비행사를 만나게 되는 거죠. 근데 이 비행사 보고 이 그림을 그려달라 그래요. 양을 그려달라 그러죠. 양을 왜 필요하냐면은 자기 별에는 수많은 별이 풀씨가 날라오는데 바오밤 나무가 날라오면은 그게 이제 뽑아지지만 그게 점점점 커지면은 별이 작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차지할 게 두려워서 양을 이제 그려달라 그렇게 하는 거죠. 양을 그려서 가져간다는 것도 웃기고 그 양을 그려주니까 이 사람은 양이 이거는 양이 아니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건 염소 비슷하게 생겼고 했더니 이제 너무 귀찮으니까 이제 뭐 상자가 이렇게 구멍 딱딱 뚫어서 이거를 여기 양 들었어 하니까 가르쳐 주니까 이거 너무 마음에 든다. 내가 원했던 건 이거야.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옛날에 자기 어렸을 때 큰 이렇게 모자처럼 하나 그렸어요. 이제 이렇게 모자를 하나 그렸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린 거죠. 자기 이제 보아밤에 코끼리를 이렇게 막 이제 코끼리를 보고 어렸을 때 보아밤이 큰 동물을 삼킨다. 6개월씩 그리고 잠을 잔다. 이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서 코끼리를 그린 건데 아무도 이제 코끼리를 인식해 준 사람도 없고 코끼리를 이렇게 그렸다고 해도 그걸 보고 이렇게 반응해 주지 않죠. 어떤 사람은 정말 너무나 이렇게 아주 기특한 생각 6살이고 7살 6살 7살에 이런 기특한 생각을 하다니 넌 천재구나 이렇게 했으면 자기가 화가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말도 안 된다는 듯이 다들 무시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화가가 되지 못하고 그림의 꿈을 접고 결국은 이제 비행기에 대한 열정이 또 생겨갖고 비행사가 되었다는 그런 이제 이 비행사의 이제 어릴 때 추억을 생각을 해서 상자각을 그려주니까 자기의 어렸을 때의 내면 너무 이제 흡사해갖고 이 그림을 그려주니까 그 아이는
바로 응? 모자라고 하지 않고 보아뱀이 코끼리를 삼켰다는 것을 알죠.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에게 굉장히 호감을 느끼고 그런 내용이죠. 얘기는 뭐 별건 없어요.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이지만 내용의 그 문장 하나에서 굉장히 반짝반짝하는 어떤 지혜를 담긴 그 명문장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자기의 내면의 모습을 이제 그렇게 표상을 한 거죠. 저도 이제 옛날에 사별을 하고 다시 고향을 돌아와서 한 50발짝 하면은 야산이 있어요. 제가 어렸을 때 놀던. 그냥 거기를 산책을 했는데 나의 내면 아이를 거기서 만났어요. 그 내면 아이가 나를 이제 위로해 주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숲 속에서 뛰어놀던 그 아이죠. 너무 순수하고 그랬던 아이가 온갖 풍상을 겪고 힘들어서 이제 고향에 다시 내려와서 집에 와서 제가 뛰어놀던 곳에 갔을 때 그 아이가 나를 꼭 끌어안아주고 그 아이는 숲의 여왕이었어요. 그러니까 이런 거죠. 자기가 자기를 어렸을 때 보면은 자기 아기는 세상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다스리는 공주나 왕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숲이 자기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 나무도 그렇고 어떤 꽃도 그렇고 자기를 위해서 피고 자기 명령에 따르고 그러니까 그렇게 상상하며 노는 거죠. 저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기억이 딱 이렇게 눈을 뜨면은 보통 아기 때는 기억이 없고 어느 정도는 자기가 이제 인식이 생겼을 때 기억이 그 정도뿐인 거예요. 그러니까 혼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왜 그런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언니 뭐 이런 오빠 언니들도 있었고 뭐 이랬는데 내가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은 언니 오빠는 학교를 갔단 말이죠. 뭐 4살 이렇게 되면 저랑 작은 저희 위에 오빠가 3살 차이 나니까 학교들을 가고 나 혼자 남아서 동생은 맨날 이제 엄마한테 엎혀 있고 이러기 때문에 나 혼자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. 오빠 셋들은 학교를 가고 나 혼자 있어서 숲에 가서 혼자 의인을 하면서 유일한 친구들이 이제 거기 이제 친구들이죠. 그러니까 이 내가 가니까 이거 그냥 내 상상이에요. 근데 상상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 숲의 사람들이 숲에 이 나무들이 그대로 다 있죠. 그리고 이 나무들이 벌써 뭐 몇십 년 지났어도 크기가 거의 비슷해요. 조금 더 자랐겠죠. 굵어지고. 그러나 거의 똑같으면서 여왕님 오셨습니까?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나를 받아주는 그런 것들을 딱 느끼고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 이 나이 어렸을 때 내가 아주 머릿속에도 인식도 하지 않았던 그런 어린 시절을 떠오르게 됐고 내가 다시 이 숲의 여왕으로 왔던 이 숲의 여왕이었던 내 호의를 받던 내 상상 속에는 그 어린아이 입서는 내가 이 상상했던 그 어린 시절
그게 딱 있더란 말이죠. 아마 이 생떼쥐 머리가 저와 같은 예, 가장 이렇게 절망의 순간에 예, 그리고 힘든 시간, 외로움의 시간과 시간에 자기 어렸을 때 기억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죠. 떠올렸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이 이제 사막에서 시작해갖고 이제 그걸 고쳐내지 못하면은 혹은 누가 나를 발견해주지 못하면은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. 아무도 없고 사막에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은 정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캄캄한 그 고독의 아주 끝에 온 거죠. 죽음의 끝일 수도 있고 사람이 절망의 끝이 이렇게 왔을 때 거기서 가면은 자기의 또 그 내면 아이를 만날 거기서 본 게 이제 뭐 뱀이라든지 사막 여우 이런 거 봤겠죠. 그 어린아이의 그 어릴 때 그 그림을 그렸던 자기 모습을 상상해낼 수 있겠죠. 그리고 그렇게 상상해낸 아이가 또 거기서 이제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그렇게 하면서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는 그런 아마 시간이었을 거예요.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이 생텍스바리는 자기가 노즈라고 불리는 장미라고 불리는 아내가 있었어요. 이 아내는 사별도 한 번 했고 이혼도 한 번 한 그런 여성이었어요. 결혼을 했는데 또 이런 어떤 아픔이 있기 때문에 또 아무래도 좀 이 생태지 배려하고 사랑을 했지만 좀 이렇게 아내가 이제 이 생텍스 베리한테 좀 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별로 사이가 자주 싸우기도 하고 그랬다고 해요. 근데 이제 아무래도 사별도 했고 사랑해서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여성과 결혼한 거죠.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은 또 전에 있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텐데 결혼하기가 쉽지 않죠. 하지만 그 여성은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과거를 가진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.